좀 댓글 폭발한, 일하다가 이제 막 이렇게 막 마우스 패대기 치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뭐 짝에 나갔었는데 일주일 정도를 같이 먹고 자고 어디 방송에 출연한다, 그 부서에 가서 허락을 맡아야 돼. 또 헛소리 한다든지 회계법인 평판이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번 시간에도 뭔가 분기 검토하는 이런 느낌으로 이번 그 2분기 4월, 5월, 6월 이 3달 동안 발생한 뭐 좀 주요 소식들을 좀 정리해 봤는데, 좀 가장 반응이 좋았던 것들, 그리고 좀 댓글이 많았던 것들 위주로 한 10몇 개를 골라봤어요. 그래서 좀 빠르게 오늘 살펴보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뭔가 좀 빡센 사진이죠? 뻑큐를 날리는. 이제 요새 지금 대한민국 2030 분들 지금 전문직, 뭐 웬만한 전문직 시험 요새 뭐 응시자가 엄청 폭증했죠. 그래서 회사를 때리치고 이런 전문직 시험에 뛰어든, 그래서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로스쿨 등 응시자가 안 늘어난 시험이 지금 거의 없는 것 같아. 다 늘어났어. 그것도 엄청. 그래서 뭐 직장을 선호한 것보다 어떤 안정적인 직업, 평생 직업을 찾는 이런 좀 선호가 되게 높아진 것 같다. 그래서 뭐 기성세대와 이 젊은 세대 간의 차이, 뭐 이런 갈등은 항상 있지만 급여 상승률이 더디다, 연봉 상승의 한계가 느껴진다, 난 계약직이라서 뭐 어차피 받는 돈이 너무 뻔하다, 승진 시 내 사람만 씹는 것을 보고 내 한계를 느꼈다, 이런 거. 승진은 좀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아. 이게 뭐 회사라는 곳이 승진도 사람이 시키는 거기 때문에 사람 눈밖에 나면은 승진은 뭐 하기 어렵죠. 근데 이 정도가 좀 심한 곳들이 있는가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내 실적이 뒷받침이 된다면 뭐 승진 그래도 무난하게 할 수 있는. 근데 뭐 실적이 돼도 찍히면 승진하기 어렵죠. 골프를 안 배우면 승진 못한다는 얘기를 귀에 못이박히도록 들었다. 이것도 뭐 충분히 이해가 되죠.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게 되게 중요한데, 특히 이제 조직 문화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골프 같은 것도 안 치면 사람들이랑 어울리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이제 눈밖에 나면은 뭐 이제 아로프 안중되는 거지. 그래서 회계사 개업하신 분들 같은 경우도 보면은 진짜 골프를 안 치는 분은 거의 못 본 것 같아. 사람들이랑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만나고 뭐 얘기를 하고 뭐 그러면서 이제 또 일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건데, 골프를 안 친다? 라고 하면은 안 치는 분도 계시겠지만 근데 아무래도 이게 좀 녹록진 않죠. 여기 어떤 분 같은 경우는 나름 글로벌 500? 뭐 좀 글로벌 기업에 다니시나 보죠. 주 7일을 자발적으로 시행하게끔 업무가 늘어나고 있다. 근데 급여 인상은 거의 안 해주고. 하여튼 이런 또 자격시험에 많이 몰리다 보니까 이 다음 소식으로 또 이어지죠.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 이제 엄청 응시가 줄었죠. 이러다 보니까 이 기업, 이 회사도 어떻게 보면 좀 공무원 시험이라든지 그리고 뭐 부동산 관련 이제 공인중개사 그런 시험에 있어서 되게 두각을 나타냈었는데,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또 이 회사가 뭐 주 4일 이런 걸 한다고 해서 이제 워라밸이 꽤 좋다라고 들었어요. 근데 이제 뭐 사람들이 이제 공무원도 안 보고 공인중개사도 안 보고 이러니까 이제 실적이 되게 좀 안 좋아져. 실적이 안 좋아져서 직원들이 이제 뭐 줄줄이 퇴사하고 있는 이런 상황. 그래서 되게 뭐 나름 또 좋은 복지, 주 4일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좋은 복지잖아요. 뭐 그게 아직 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금 10년 이후 10년 넘게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다가 처음으로 이제 꺾였다. 심지어 손실을 기록했다. 그래서 원래 이쪽이 아무래도 이제 B2C 업종이다 보니까 거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그렇게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가져갔는데 공무원 응시자 수가 이제 급감하고, 그리고 원체 여기는 또 예전에 재무제표 봤는데 뭐 최소 20%, 여기도 보면 지금 광고 선전비 비중이 매출 대비 22%, 제가 그때 봤을 때 한 25%에서 거의 30% 했던 것 같기도 하고. 뭐 어딜 가나 광고 예전에는 더 많이 나왔죠. 요새도 보면 뭐 지하철에도 있고 광고를 되게 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하다 보니까 광고비로 지출하는 게 되게 큰 것 같아. 그래서 뭐 대학 뭐 이제 상황이 어려우니까 대학 편입 시장이라든지 그리고 뭐 회계사, 세무사 시장에도 되게 진출해가지고 좀 반전을 꾀하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자, 다음 소식은 서울대 신입생 상당수의 신입생들이 입학하자마자 휴학했다. 그래서 신입생 3,600명 중에 225명이 그냥 바로 휴학을 때렸다. 한 6% 수준이죠. 그래서 이 수준이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70명, 90명, 한 100명. 그러다가 지금 이제 200명이 넘어갔어. 서울대 합격을 해도 그냥 보험용으로 대충 등록한 다음에 뭐 의대나 치대 가려고 재수학원, 뭐 반수 뭐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특히 이제 공대나 자연대 이런 쪽에서 그런 게 되게 심하다. 여기는 이제 비율이 더 높아져. 공대 신입생 800명 중에 7.5%, 60명이 지금 1학기에 휴학계를 내고 지금 어디 뭐 학원 같은 데 가 있는 의대 학원. 다른 대학 같은 경우는 1학년 1학기 휴학을 뭐 금지하고 있지만 서울대 같은 경우는 아직은 뭐 이런 금지 조항이 없다. 이런 걸 금지한다는 것 자체가 뭐 우리 대학이 의대에 못 미치는 거냐라는 걸 뭐 인정하는 꼴이 돼버리니까
이건 이제 학생 자율에 아직까지는 맡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에 뭐 덩달아 자퇴자도 되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이런 상황. 그래서 뭐 요새 뭐 하도 뭐 말이 많죠. 이 의대 열풍이지 진짜. 그래서 의대 이 선호 현상, 쏠림 현상 과연 언제까지 갈 것인지. 자, 다음 소식은 금감원 신입 CPA 역대 최저. 금감원 신입으로 이제 뭐 조사역이라고 하나? 신임 조사역? 뭐 이런 분들 보면은 이제 보통 회계사 비중이 꽤 높았죠. 시험 과목들이 비슷비슷하고. 그랬는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역대 최저. 지금 신입 135명 중에 회계사 출신이 6명밖에 안 됐다. 보통은 이제 한 뭐 15명에서 20명 정도인데 거의 이제 반토막, 뭐 거의 3분의 1 토막 난 이런 상황. 그래서 작년에도 지금 7명밖에 안 되고 올해는 이제 6명밖에 안 됐다. 하도 이제 지금 보면은 그쵸, 이제 아무래도 회계법인이 돈 많이 주니까 옛날에는 이제 비슷하거나 그쵸, 그럴 때는 이제 아무래도 뭐 금감원 많이들 가셨었는데 지금은 아무래도 뭐 회법이 돈을 상당히 많이 주기 때문에 자격증을 따고 회법에 안 가고 굳이 월급이 얼마 안 되는 금감원에 가는 거를 별로 선호하지 않는다. 그래서 뭐 자격증 수당이 있긴 하지만 한 달에 한 30만 원 더 주는. 근데 이거는 이제 20년 전과 동일한 금액이라는 거. 그래서 뭐 이 돈 뭐 받기 위해서 몇 년 공부하진 않았을 테고. 근데 금감원도 지금 이제 과거에 있었던 이런 전문 인력 상시 수시 채용을 하겠다. 그래서 이게 한 10여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경력 채용자를 되게 많이 뽑았었는데 근 한 5, 6년간 이런 게 거의 없었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올해 들어서는 이제 되게 좀 강화를 하는. 그래서 뭐 회계 검사라든지 이런 회계사들을 필요로 하는 이런 뭐 회계 감리라든지 이런 것들 업무를 할 때 회계사 출신들이 필요할 텐데, 근데 너무 지원을 안 하면 또 그쪽 업무에 공백이 생기니까 그래서 회계사들 좀 약간 모시는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뭐 인력 선발을 금감원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도 댓글 보면은 뭐 의사 관련된 뭐 얘기를 또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뭐 다양한 이런 의견들 이제 댓글러 분들이 주셨고, 자, 이 소식에 왜 약간 회계사 출신 검사분에 대한 이런 소식인데 뭐 엄청 이렇게 되게 관심을 많이 보이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어떤 뭐 누가 이제 횡령을 했는데 회계사 출신이 검사, 뭐 변호사 지금 31살이고 변호사 시험 10회? 보니까 이게 2021년에 변호사를 합격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재작년에 변호사를 합격하셨는데 그럼 만 29에, 이거 나이는 만 나이겠지, 만 29에 합격을 변호사를 합격했으면 그럼 한 뭐 회계사는 20대 중반이나 이때 합격을 하신 걸로 추정이 되고, 그리고 뭐 추측건데 이렇게 회계법인은 오래 다니진 않았을 것 같다 라는 그냥 생각이에요. 그냥 조금 다니다가, 아마도 조금 다니다가 이제 회계법인 좀 올해는 못 다니겠다 해가지고 로스쿨 쪽으로 가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 뭐 회계사 출신이 검사 이분이 뭔가 능력을 발휘해서 횡령러를 잡았다, 뭐 이런 소식인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되게 좀 관심을 엄청 보여주셨어요. 좋아요도 많이 찍히고, 회계사 출신 검사? 하면서 막 후덜덜 회계사를 하고 따고, 그리고 이제 좀 뭐 검사라든지 이런 거를 이런 쪽으로 가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지. 참고로 뭐 이분은 저분이 아니에요. 이분은 그냥 이 사진에 나와 있는 여자는 인터넷에 있는 거, 그 뭐야 이거 저작권 문제 없는 뭐 그 사진 가져다 쓴 거니까 이분이 이 사진 이분 아니다, 동일 인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혹시 뭐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뭐 회계사 출신 검사에 대한 그런 얘기 상당히 관심이 되게 높으시더라고. 이런 분들이 뭐 흔치는 않겠죠. 자, 그리고 또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던 게 AICPA 17년 만에 지금 응시자가 최저 수준이다.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지금 작년에 6만 7천 명에 그쳤다. 작년엔 7만 2천 명인데 거기서 지금 또 한 5천 명 줄어든 거죠. 그리고 뭐 미국 내 대학 회계 과정의 인기가 줄어든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회계 쪽 뭐 초봉이 딴 데보다 좀 낮은가 보네요, 미국에선. 그래서 금융이나 기술 이런 데를 가면은 회계보다 초봉을 20% 이상 더 받으니까 굳이 이제 뭐 회계 쪽에 대한 그런 인기가 좀 별로 없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 뭐 사정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올해 초까지 회계사 뭐 지원자 폭발했었잖아요. 인기가 엄청 높았었는데 미국에서는 지금 되려 인기가 지금 낮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셨는데, 보니까 뭐 어디서 뭐 이거 있었는데, 미국 같은 데서는 회계사가 아니더라도 뭐 먹고 살 게 많고, 그리고 회계사에 대한 뭐 인식 이런 거가 이제 우리나라만큼 그렇게 뭐 회계사를 되게 높게 쳐주는 이런 분위기도 아니고 그냥 여러 직업 중에 하나?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나름 뭐 좀 전문직, 뭐 사자 전문직 뭐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데, 미국에서는 그 정도의 어떤 그런 무게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 정도의 어떤 뭐 입지까지는 아니다. 그리고
또 그거 말고도 할 게 많기 때문에 돈을 꽤 주는 그런 직업들이 많은데, 우리나라는 요새는 진짜 문과 쪽 나와서 뭐 변호사냐 회계사냐 아니면은 두 개 아니면 할 게 좀 찾기가 어렵다. 뭐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뽑지도 않고 이러다 보니까 좀 그런 전문직 시험으로 그런 시험을 시작하는 게 약간은 거의 강제되는 이런 분위기,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금 여기 누구야, 이 뭐 파트너, 이 베이커 틸리, 이 회계법인이 운영하셨던 이분이 얘기하는 것처럼 파트너가 되는 데까지 걸리는 어떤 그런 시간과, 그치,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이런 거를 고려하면은 이 회계사가 돼서 정말 청춘을 바쳐서 일을 뭐 한 최소 10년 넘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모델은 좀 옛날 모델이 아니냐 라고 이제 좀 뭐 꼬집는, 그래서 AICPA도 사람들의 선택을 이제 사람들이 좀 외면하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또 소식 보면 뭐 EY 글로벌이 원래 이제 분할을 하려고 했는데, 감사 쪽이랑 뭐 컨설팅 쪽 분할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뭐 미국 쪽에서 하도 반발을 많이 해서, 그렇죠, 미국 법인, 아무래도 글로벌 ENY 같은 경우는 미국 쪽이 이제 수익이 되게 높은가 봐요. 그래서 거기서 근데 이제 분할을 하게 되면은 우리 파이가 줄어든다 해가지고 되게 격렬히 반대를 해서 이 프로젝트 자체가 뭐 프로젝트 에버레스트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지금 백지화가 됐죠. 없던 걸로 돼버린 거야. 저 분할함에 따른 어떤 회계감사 내 텍스, 저기는 뭐 회계감사 안에 텍스도 뭐 같이 있나 보죠. 근데 뭐 하면서 누구는 컨설팅 할 거냐 아니면 누구는 뭐 계속 있을 거냐, 이런 인력 이동이라든지, 그리고 뭐를 주고 뭐를 가지고 있을 거냐, 킵할 거냐 등등 이런 거에 있어서 이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분명히 쉽지 않죠. 당연히 알짜배기 고객들은 서로 가지려고 할 테고, 일명 돈 안 되고 힘든 그런 업무들은 누구도 가지려고 하진 않고. 자, 근데 이제 우리나라 EY 이제 한국 법인인 EY 한영, 여기도 이제 이런 내분을 겪고 있다. 그래서 뭐 컨설팅과 회계법인으로 이제 짜겠는데 누가 갈 거냐, 누가 남을 거냐 이러면서 또 당연히 뭐 이렇게 이런 협의 과정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감정의 골이 많이 상했나 보죠. 플러스 그리고 이미 여기 어디야, 컨설팅사 모건 스탠리랑 JP 모건 같은 데다가 이 분할을 추진하면서 엄청난 돈을 줬는데, 이것도 지금 이제 누가 얼마만큼 부담하느냐, 그 누구도 부담하지 않으려고 하겠죠. 하지만 돈은 주긴 줘야 되는데 이걸 이제 어떻게 나눌 거냐에 따른 이런 잡음이 없을 수가 없다. 그러게요. 이거 작년 한 1년 전인가 그때부터 계속 얘기 나왔던 건데, 뭐 결과적으로는 엄청 이렇게 대변역, 그래서 EY부터 시작해가지고 다른 데도 막 이런 게 번질 거다 라는 분위기였는데 결국에는 그냥 없던 걸로 돼버렸어. 자, 이것도 되게 핫하죠. 정산 검증 업무, 보조금, 국가에서 주는 보조금 및 기존에는 이게 지금 몇 달, 국가에서 어디 단체에다가 보조금을 주면은 그 단체가 이제 회계사들로부터 그 보조금을 제대로 썼는지에 대해서 검사를 맡아야 되는 정산 보조금에 대한 정산 검증 업무. 근데 이 업무를 지금 세무사들도 하게 해달라라고 정부에 되게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뭐 단체 10억인가? 근데 이게 최근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이 금액이, 그러니까 어느 단체가 이게 뭐 3억이었나? 기준이 되게 낮아졌어.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뭐 10억이라고 치면은, 예전에는 10억 이상 받으면 회계사로부터 검증을 받아야 됐었는데, 지금 이 금액이 낮아지다 보니까 일감이 회계사 입장에서는 되게 늘어난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한 3억 정도였던 것 같아. 3억 이상을 받으면 회계사로부터 정상 검증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일감이 되게 늘어나니까 세무사들도 이제 뭐 우리도 하게 해달라 라고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하지만 회계사들은 아니, 능력과는 별개로 이 검증 책임, 감사에 대한 책임이 없다. 회계사는 기본적으로 인증 업무를 하는데, 세무사들은 인증 업무가 아니라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서 고객사를 위해 일하는 게 기본이라 인증 업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검증 업무를 하는 게 타당하지 않다라고 이제 회계사들은 주장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것도 아직도 지금 계속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논의는 정부가 과연 업무를 하게 해줄지. 그래서 여기 댓글 보니까 뭐 엄청 댓글이 지금 몇 개월간 밥그릇이 걸린 문제다 보니까 되게 좀 민감하신 것 같아. 그럴 수밖에 없지. 그래서 또 많은 세무사분들도 와서 좀 댓글을 써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 이거는 이제 영상 제가 하단 설명란이랑 그리고 고정 댓글에 뉴스레터 보일 수 있게 제가 링크를 걸 테니까, 이 소식들 외에도 한 거의 70개, 66개 소식을 뽑았어요. 그래서 찬찬히 주제별로 또 정리가 돼 있고, 그러니까 찬찬히 좀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이거 좀 댓글 폭발한 이런 뉴스였다. 자, 회계사 2차 시험에 대한 얘기를 간략히 해볼까요? 지금 6월 24일, 25일 둘째 이틀에 걸쳐서 했는데 4,258명이 이제 응시를 했나 보죠. 그래서 세법, 재무관리, 회계감사를 첫째 날 보고 원가랑 재무회계를 둘째 날에 봤다. 근데 이제 첫째 날은 회계감사
이제 아주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졌고, 그리고 둘째 날에는 재무회계 난이도가 엄청나게 어려웠다, 역대급으로 어려웠다. 반면에 이제 좀 뭐 원가 폭탄 단골 과목으로 여겨졌던 원가 회계 같은 경우는 뭐 예년에 비해서는 좀 무난했다. 그래서 8월 말에 이제 발표할 예정이죠. 뭐 이번에 시험 보신 분들 몇 분들 이렇게 또 답글을 남겨주셨죠. 조심스레 드디어 붙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느낌이 든다면 거의 붙으실 거예요. 그래서 마음 편히 어디 뭐 여행이라도 다녀오시고 그러시면 좋겠네요. 자, 다음 뉴스 보면은 이제 뭐 갭은 이제 회계 기준이죠. 회계 기준 위반으로 인해서 한정 의견을 맞았다, 테슬라 코리아. 그래서 이게 또 좀 특이하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기업 회계 기준 IFRS가 아니라 일반 기업 회계를 적용하고 있는데, 하여튼 뭐 전기, 그러니까 2022년에 대한 감사 의견을 냈는데, 정기재무제표를 이제 뭐야 이거 과징금이라든지 법인세 추징액 이런 거 나온 것들에 대해서 이게 이제 정기에 발생한 거니까 21년에 발생한 거니까 한 280억 이 정도를 정기재무제표에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회사는 뭐 안 했다라는 거죠. 우리 반영 안 하겠다. 그래가지고 감사인 측에서는 이러면 곤란한데, 이러면은 적정 못 준다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적정을 안 주고 한정 의견. 그래서 미수금과 법인세 추징액 뭐야 이거, 그쵸, 이 과징금과 법인세 추징액을 감사인의 권고에 따라 뭐 수정을 안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보면 좀 일반적인 우리나라 기업이었더라면 좀 상상하기 힘든 그런 처리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뭐 회사 마음이니까 한정 뭐 받아도 상관없다 라고 판단을 했나 보죠. 그래서 이런 일도 벌어진다는 거. 자, 약간 좀 엔터 쪽 얘기를 잠깐 하면은, 지금 뭐 넘버스 드라마 제가 뭐 리뷰도 한 두어 번 했는데, 황규원 배우님 출연하고 있으신가 보죠. 시니어소면은 뭐 약간 과장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과장? 아니면 뭐 대리? 그래서 고졸 출신 회계사 김명수, 장호가 이제 회계법인의 부조리에 맞서 싸우는 뭐 이런 스토리니까 IMBC나 뭐 웨이브 여기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관심 있으신 분들. 저도 지금 못 보고 있는데. 그리고 황규원 배우님,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김종욱 시니어 감사 파트 시니어소 김종욱을 연기를 하는데, 유들유들한 성격을 지닌 팀 내 맏형으로 팀원들을 다독이며 분쟁을 중재하곤 한다. 하지만 불같은 성격을 드러내기도 하는 인물. 이런 것 때문인지 어떤 분이 뭐야 이거 현금흐름표 이런 안마에서 노트북 내리치는 그런 장면이 나오면 인정한다, 뭐 이런 의견 써주신 분도 있는데, 노트북을 내려친다? 뭐 노트북은 이제 비싸니까 보통 이제 크게 안 하고, 실제로는 이렇게 이 마우스 가지고 좀 짜증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죠. 마우스를 예를 들면 이제 막 되게 신경질적으로 긁어. 뭐야 이거, 이런 식으로 막 드륵 신경질적으로 막 긁는 경우들이 있고, 아니면 종종 이렇게 마우스 던지는 경우도 있죠. 일하다가 이제 막 이렇게 막 마우스 패대기 치는 거야. 이런 경우들도 뭐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근데 노트북을 내리친다? 뭐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근데 이제 노트북은 비싸니까 잘 안 하고, 보통 마우스 패대기, 마우스 드르륵 이런 게 좀 많다. 자, 그래서 뭐 이런 넘버스 관련된 얘기 살짝 전해드렸고, 자, 그리고 다음 소식이 요것도 이 4천만 원짜리 연구, 이게 보니까 이제 금감원에서 연구 용역을 발주한 거예요. 그래서 신외관법 시행효과 분석, 개선 방안 마련, 그리고 뭐 해외 사례 조사 뭐 등등 해가지고 이런 연구 용역을 발주를 해서 지금 이제 뭐 계약이 체결이 됐겠네요. 어디 법인이 될 수도 있고, 어디 무슨 대학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11월까지 최종 보고서 완성을 목표로 한다. 그래서 금액은 약 한 4천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거 글쎄요, 많은 분들이 이거 뭐 이 돈 받고 누가 하냐 라고 하는 의견들이 많지만, 근데 또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이제 경력을 쌓는 차원에서 이거를 하고 싶어하는 회법들도 있을 거다. 근데 실제로 이 금감원에서 올린 이걸 보면은 아마 이 뭐 어디 대학교 회계법인이 아니라 어디 대학교 무슨 뭐 회계학과라든지 뭐 회계 전공자 뭐 그런 팀이 있겠죠. 뭐 이런 데서 신청해라 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도 보니까 있어 이거. 이제 내가 이제 연구 용역을 이걸 하겠다라고 하면 이 연구 용역 제안서를 작성을 해서 이제 금감원 측에 제출을 해야 되는 건데, 여기도 보면 이제 예시로 뭐뭐 대학교 뭐 이렇게 지금 돼 있죠. 그래서 아마 뭐 이런 연구 용역을 발주를 할 때 어디 뭐 특정 어디 대학교 무슨 회계 연구실, 회계 전공하신 분들 뭐 그런 좀 연구실에 이제 몇 명 앉아 있고, 요 팀이 신청을 해라 라고 해서 이렇게 금감원 측에서 의도를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꼭 뭐 대학교 무슨 회계 연구팀이 아니더라도 로컬 회계법인 지금 계신 분들인데 뭐
개업을 한 지 얼마 안 됐다 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일감이 없으니까, 그리고 7월부터 11월까지는 또 이제 상대적으로 비수기고, 그래가지고 이런 걸 해보자 해가지고 제안서 내신 분들도 아마 계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금액, 그래서 뭐 금액 관련해서 뭐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하는 분들이 있겠죠, 분명. 자, 그래서 뭐 이런 게 있었고, 자, 오늘 마지막 소식으로는 회계사분 한 분이 이 나는 솔로라는 이 프로그램에 출연하신 것 같더라고요. 뭐 영수님인가? 그래서 39살이고 바둑과 술을 좋아한다라고 이제 본인 소개를 하신 것 같은데, 이거 뭐 실명 아니죠? 여기 뭐 맨날 뭐 영수, 광수 뭐 실명 아닌 것 같아. 무슨 뭐 정숙, 순자, 옥순. 일부러 좀 이렇게 좀 약간 옛날 느낌 나게, 순정적인 이런 느낌이 나게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일부러 만드신 것 같은데, 여기 제작진에서. 하여튼 그래서 뭐 이런 프로그램 보면 항상 이런 직업, 뭐 스펙 이런 걸 이제 공개를 하죠. 그래서 뭐 회계사분도 계시고, 무역 컨설팅, 반도체 설계 노조원, 뭐 자택 소유를 하고 있는 회사원, 로펌 변호사도 있으시고, 뭐 AI 연구원.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에 이렇게 회계사분들이 뭐 종종 이렇게 나오시는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뭐 짝에 나갔었는데, 그때도 뭐 재밌었죠. 즐거운 경험이고, 가서 이거 지금 예전에 그분이랑 해가지고 짝 하셨던 분들이 지금 나는 솔로도 동일하게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뭐 1호, 2호, 3호 막 이랬는데, 그걸 이제 영수, 영호, 영식, 뭐 영철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바꿔놓은 것 같고, 근데 뭐 크게 뭐 이렇게 다른 것 같진 않다. 그래서 이제 짝 나갔을 때는 거의 한 일주일 정도를 거기서 이제 같이 먹고 자고 그러면서 뭐 매일매일 뭔가를 하긴 하죠. 근데 뭐 짜고 치는 거 아니냐라고 당시에 많이 물어보셨던 것 같은데, 근데 뭐 그런 건 전혀 없고, 오히려 좀 심할 정도로 제작진에서 뭐 이렇게 말해주는 게 없어. 그냥 보통 이제 하루 있다 보면은 아침에 이렇게 있다가 늦은 아침에 제작진이 오더니, 우리 뭐 한 1시간, 2시간 뒤에 나갈 거니까 준비해주세요. 뭐 이 정도만 알려주는? 이렇게 개입하는 게 거의 없는 그런 수준이다 보니까, 오히려 오늘은 뭐 하는 거지 도대체? 제작진은 뭐 그냥 냅두는 건가 우리를? 그런 생각이 들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짜고 치는 거 아니냐 라고 많이 물어보셨는데, 짝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건 없었고, 그리고 당시에도 뭐 이렇게, 그런데 이제 또 나가려면은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영수 회계사님,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지금 뭐 빅펌에 다니시는 것 같지는 않은데, 예전에 뭐 짝 같은 경우는 이런 데 나가려면 이제 회사에 또 그런 미디어 담당하는 이런 부서가 있었어요. 지금도 있겠지. 어디 언론과 인터뷰를 한다든지, 어디 방송에 출연한다 라고 하면은 그 부서에 가서 허락을 맡아야 돼. 방송 나가서 또 헛소리 한다든지 뭐 이랬다가 회계법인 평판이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저도 그 부서에 가서 이제 허락을 맡고, 그리고 이제 방송에 나갔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아무튼 그래서 뭐 보시는 분들, 지금 뭐 현직 회계사분들도 많이 보시겠지만, 뭐 기회가 된다면 이런 데 한번 나가서 새로운 경험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상당히 괜찮다, 뭐 이런 경험 언제 해보겠어. 자, 그래서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오늘 한 10개 조금 넘게 좀 소식을 뽑아봤는데, 또 나머지 또 소식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그걸 다 다룰 수는 없으니까, 자, 이렇게 한 10가지 토픽으로 정리를 했으니까, 총 66개의 소식들 정리를 했으니까, 보시고 싶은 분들은 고정 댓글 또는 이제 설명란에 있는 링크에서 신청을 해주시면은 바로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그래서 오늘 내용도 즐겁게 보였으면 좋겠고, 다음 시간에도 또 유익한 내용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